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10일 저녁 7시입니다. 북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정은 중퇴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기까지는 한 20일 걸렸습니다. 이 20일 동안 외국 언론이 쏟아낸 기사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김여정 후계설입니다. 김여정 후계설의 근거는 뭐냐? 김정은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다. 아마 지금 식물인간일 것이다. 그러면 후계 체제를 준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김여정이가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다. 사실상 북한 정권의 뇌수 역할을 하는 조직 지도부 부장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김여정이가 언젠가는 당중앙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김여정 후계자설이 거의 정설인 것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여정 후계자설과 김정은 중퇴설이 맞물려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중퇴이므로 서둘러 후계자를 김여정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그 논리의 기반인 김정은 중퇴설이 무너졌습니다. 김정은 건강은 뭐 여러 가지 당뇨라든지 고혈압도 아마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초고도 비만, 흡연, 폭음 뭐 이런 게 있긴 있지만은 지금 36살에 충분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이번에 확인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강 문제는 50대에 가까이 가면은 문제가 생기겠지만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본다면은 왜 후계자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니 김정은이가 팔팔 살아있는데 누가 후계자 이야기를 꺼냅니까? 여러분 왕조 시대로 생각하면은 북한을 분석할 때 제일 중요한 기준 하나가 공산주의라는 점을 무시하면 안 되죠. 두 번째는 왕조 세습 왕조 체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왕조 드라마를 많이 봅니다. 왕조 드라마의 피비된 나는 권력 암투는 주로 어디서 일어나느냐? 왕권을, 왕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는 겁니다. 누가 차지하느냐? 왕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특히 일찍 죽었을 때. 뭐 이런 거죠. 이런 것을 둘러싼 왕위 쟁탈전입니다. 사실은. 그건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은 한국보다 훨씬 더합니다. 이 왕의 자리를 놓고 암투하고 결혼하고 하는 이런 건데요. 그런데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린 왕이 많다는 겁니다. 어린 왕, 유럽에서 제일 유명한 왕이 아마 루이 14세일 겁니다. 루이 14세. 루이 14세가 77세에 죽었는데요. 72년 동안 왕 노릇했어요. 그러니까 5살이 되기 전에 왕이 되었습니다. 17세기에서 18세기에 걸쳤는데요. 뭐 프랑스의 전성기를 만든 사람이죠. 짐이 국가다라고 한 사람 아닙니까? 왕권 신수설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평생 전쟁을 한 사람인데 왕이 될 때는 5살이었습니다. 루이 13세가 죽고 5살인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어머니가 섭정 역할을 하고 실제로 그 정권 운영은 그 가톨릭 추기경인 마제랑이라는 사람한테 맡겼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성인이 되니까 제 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시작했지만은 이 마제랑은 오랫동안 측근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인 3대 왕인 김정은이 왕입니다. 3대 왕 북조선 3대 왕 김정은이가 36살인데 후계자 이야기를 한다고요? 가만 놔두겠습니까? 아니 지금 후계자 김정은 앞에서 후계자 이야기 꺼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강제수용소가 아니라 당장 고사총으로 아마 처형할 겁니다. 후계자 더구나 김여정은 동생입니다. 동생. 또 더구나 여자입니다. 원래 이 세습은 아들로 쭉 내려가는 겁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김정은이가 아들이 없느냐? 한국 나이로 11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아들로 넘어간다고 봐야죠. 아들이 지금 당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들이 성장할 것 아닙니까? 김정은이가
일종의 세자로 책봉된 것도 10대 때라고 합니다. 10대. 김정일이가 김정남은 처음부터 젖혀놓고 고용이한테서 난 김정철, 그때는 이름이 김정운입니다. 김정운 두 사람을 놓고, 김정철은 음악만 좋아하고 너무 여리다. 나중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김정은을 후계자로 딱 정한 것이 10대라고 합니다. 10대. 그때는 물론 스위스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20대에 돌아왔습니다. 후지모토 겐지라는 그 일식 요리사, 김정일의 전속 요리사가 쓴 책을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때부터, 어릴 때부터 김정은으로 점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지금 아들이 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김여정으로 후계자 논의를 한다고요? 저는 이거는 김정은입니다. 자꾸 김정은 중퇴설과 버금가는 오보라고 생각합니다. 김여정 후계설은 김정은 중퇴설을 능가하는 오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체제를 우리식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자꾸. 근데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조선조에 50명 넘는 왕 중에서 10살 이하에서 왕이 된 사람이 13명이랍니다. 북한 전문가 곽길섭 씨가 통계를 냈네요. 13명. 현종은 8살이 됐네요. 13명. 그러니까 다 이제 후견인이 있죠. 뭐 섭정을 합니다. 따라서 김정은은 그럼 뭐냐? 우리 곽길섭 씨와 저도 곽길섭 씨의 분석에 동의하는데, 북한 국정원에서 북한 분석권을 한 30년 한 분인데요. 곽길섭 TV를 보시면 합니다. 김여정의 역할은 이른바 백두혈통의 관리자일 것이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이 오누이가 일종의 정치적 동반자지만은 김여정이가 감히 후계자를 꿈꾸지도 않고, 후계라는 말이 나오는 즉시 사형 아닙니까? 불경제도 이런 불경제가 없죠. 다만 김정은이가 이번에 일종의 기획쇼를 해가지고 세계 언론을 농락하고 체제 유지에 아주 잘 써먹었는데, 하나 좀 끄림칙한 게 있을 겁니다. 이 바깥에서 김여정 후계 이야기하니까 이게 북한으로 들어갔다. 북한 사람들, 북한 고위층이겠죠. 고위층의 후계자라는 화두를 하나 던져준 점에서는 뭐 오보소동이 나름대로 뭐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김정은이가 20대에 정권을 이어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견디겠느냐, 정권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지만은 결국 정권을 굳혔습니다. 왕조기 때문입니다. 왕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북한에서 자유롭게 선거해 본 사람 있습니까? 북한 사람 중에 데모 한번 해본 사람 있습니까? 북한 사람들은 그 생각이 인민이 아닙니다. 시민도 아닙니다. 국민도 아닙니다. 백성입니다. 백성인데 뭐 왕이 대대로 내려오는 데 대해서 무슨 비판 의식이 있겠습니까? 비판 의식 없죠. 그러니까 북한을 조선조로 비교하면은 비교적 이해하기가 쉽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북한 체제에서 용납이 되느냐? 우리가 세습이란 말을 자꾸 3대 세습에 맞춰서 생각하는데, 이 계급 독재 정권은 한 계급 전체가 독재자입니다. 그러니까 3대 세습은 김씨만 하는 게 아니라 노동당의 상부 지휘층이 집단적으로 세습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노동당 간부면 아들도 노동당 간부예요. 그러니까 집단적 3대 세습입니다. 조금 더 넓게 보면은 평양 사는 사람들 한 150만 명 정도가 이게 지배층이거든요. 요 사람들이 그냥 아들도 평양에 살아요. 요게 3대 세습입니다. 3대 세습. 김정은만 3대 세습이 하는 게 아니고, 노동당 간부가 3대 세습이고 평양 시민들이 3대 세습이다.
그럼 정권이 무너지겠습니까? 김정은이가 일찍 죽는다 하더라도 이 체제가 무너지겠느냐 이거죠. 집단 독재 중에 가장 무서운 게 사상 독재, 사상 독재보다 더 무서운 게 세습 독재. 이게 북한 농당 정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 있는 대로 인정을 하고 어떻게 하면 저런 북한을 바꿀 것이냐 하는 머리를 써야 하는데 딱 가장 좋은 방법은 북한과의 접촉면을 늘리는 거죠. 뭐 교류 협력도 좋습니다. 무슨 수를 하든지 북한 사람들과 자주 만나가지고 자주 만나면은 또 링크업 되는 것 아닙니까? 링크업 되면 우리가 50배나 되니까 자연히 우리의 힘이 북한으로 넘어가겠죠. 단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아니 이 세 대통령은 김정은 부하처럼 행세한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는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고 다른 방식, 우리가 주도권을 잡는 접촉면 늘리기만이 북한의 3대 세습 체제를 바꿀 수 있다. 저 말이 틀린지 맞는지 앞으로 한번 지켜보시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정은 중퇴설이 오보면은 김여정 후계자설도 오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